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5일 만에 합격하기 5일차 네 번째 시간, 자, 상시 보건 기출문제 8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시트는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되네요. 그쵸?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기본 작업 2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1, I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A1, I1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블록 씌우셨나요?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갑니다. 컨트롤 1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 탭에서 텍스트 맞춤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글꼴 크기 14. 자, 글꼴 크기 14. 이중 밑줄. 밑줄 여기 있다. 그쵸? 밑줄. 이중 밑줄. 그 다음에 B4, C4. B4가 어딨나요? B4, C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D4, E4. D4, E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F4, G4. F4, G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H4, I4. H4, I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2번 A4, I6 영역은 채우기 색을 황갈색 배경 2로 지정하고 A4, I6. 자, A4 어디는 A4에서부터 I, U 요까지네요. 그쵸? A4, IU 황갈색 배경이 볼까요? 채우기 색이 황갈색 배경이가 있나요? 오, 있네요. 황갈색 배경이 여기 있다. 그쵸? 황갈색 배경이. 이런 건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테마가 바뀌면 색이 바뀌는데, 황갈색 배경이 하고 A3, G13은 셀 스타일을 보통으로 지정하시오. A13, G13. 자, A13, G13 여기다. 그쵸? 여기. 자, 홈탭에 보면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셀 스타일 보통이 어디? 여기 있다. 그쵸? 보통 찾았나요? 보통. 여러분 아마 이 셀 스타일이 아마 이 보통은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B6, G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숫자로 지정하고 천 단위마다 쉼표로 표시하고, 그럼 B6, G12 영역을 해보세요. B6, G12 여기다. 그쵸? B6, G12 그쵸? 이 영역 블록 씌웠나요? 블록 씌우고,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을 숫자로 하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하래요. 그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맞겠죠? B6, G12 그 다음에 B13, G13 영역은 표시 형식을 숫자로 표시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자, 그럼 B13, G13 블록 씌우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숫자 클릭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됩니다. 숫자 클릭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쵸? 확인. 자, H13과 I13 셀은 대각성. H13과 I13 블록 씌우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간 다음에 테두리 대각선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A4, I13, A4, I13 블록을 요렇게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래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글꼴 홈탭의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A4, I4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A4, A4, I13이다. 그쵸?
아니죠. A4, I4구나. A4, I4. 여기 A4, I4 영역은 A4, I4 영역 했나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 그러면 글꼴 그룹에 테두리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다. 그쵸? 클릭해주면 되겠다. 그쵸? 됐네요. 네, 다 했습니다. 어휴. 네. B6, G12 맞죠? B6, G12. 선택마다 쉼표 표시.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잘못된 게 있나 확인 한번 하느라 그랬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자, 통장 거래 내역에서 입금액이 3만원이면서 거래 내역이 이금옥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날짜, 입금액, 거래 내역열만 순서대로 검색하시오 했네요. 이게 고급 필터는 많은데 어떻게 조건부 서식이 별로 없네 문제가. 자, 입금액이 3만원이면서 입금액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보니까 고급 필터의 조건은 G4HO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G4의 입금액이 얼마이면서요? 3만원, 일시 100, 1000만이면서 거래 내역 얼마? 이금옥인 거예요. 거래 내역이 이금옥이네. 이금옥. 왜? 뭐뭐면서니까 end잖아. 이거 end. 같은 행에 적어줘야죠. 같은 행에. 그 다음에 복사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티 G8셀이네요. G8셀 여기다 그죠. G8셀에 날짜, 입금액, 거래 내역열만 필요하니까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날짜, 입금액, 거래 내역. 날짜, 입금액, 거래 내역. 됐네요. 원본 데이터의 이무의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하면은 이 목록 범위가 원본 데이터가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원본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제목을 포함한 원본 데이터가 선택이 됐습니다. 조건 범위는 우리가 방금 만든 입금액 거래 내역. 따끈따끈한 조건. 여기 입금액 글씨가 맞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목이 맞나. 제목이 틀리면 안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해야지 복사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 클릭하고 날짜, 입금액, 거래 내역을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됐네요. 그러면 입금액이 3만원이면서 거래 내역이 이금옥인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가 됩니다.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표 1에서 반과 엑셀을 이용하여 엑셀을 이용하여 반평균 표의 반별 엑셀 점수의 평균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자, 반올림이니까 우리 라운드 함수 쓰면 되겠죠. 올림하면 라운드 업, 내림하면 라운드 다운 쓰면 되겠죠. 자, 이 라운드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라운드 함수는 숫자 쉼표 K예요.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라운드 하고 숫자하고 쉼표 뭐 해줘야 돼?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니까 2 써주면 돼요. 그쵸? 2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 1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 0은 정수로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가 제로,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됩니다. 자, 보나마나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이 문제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리지 if 쉼표 2 해주겠죠. 그쵸? 그래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죠. 자, 에버리지 if 함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쉼표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반과 엑셀을 이용하니까 그쵸? 여기 반별은 뭐가 돼? 이 반별 이 반은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반에서 반별 찾아줘야 돼. 기풍반, 상궁반, 춘천반 찾아줘야 돼. 이거는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 찾아서 엑셀 점수의 평균이니까 엑셀 점수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평균 범위가 되겠지. 이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요거에 구하는 거예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요 반에서 F4 눌러줘야 돼요. 왜?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이 조건 범위에서 쉼표 뭐를 찾는 거예요? 기풍반을 찾는 거예요. 기풍반만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엑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엑셀 점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줘야 돼요. 가로 닫고 그러면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F4, F5, F6 바뀌면서 기풍반, 상궁반, 춘천반으로 바뀌면서 엑셀 점수의 평균이 계산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아, 어떻게 소수점이 딱 나오게 만들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해줘요? 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라운드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에버리지 if로 나온 값을 쉼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그쵸?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뭐 어려움은 뭐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네, 보겠습니다. 2번. 와, 오랜만에 BMI 체질량 지수 나왔네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BMI 체질량 지수를 구하고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5 미만이면 정상, 나머지는 과체중으로 비만도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비만도만 하면 제가 아주 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지금 배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자 보겠습니다. 파워 함수는 뭐예요? 파워 함수 파워 가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K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K승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파워 가르고 이 쉼표 3은 뭐예요? 2의 3승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되는 겁니다. if 함수는 여러분 다 알죠. 뭐 그렇죠? if 함수. if 함수는 if. 이 조건이 두 개 있네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1 만족하면 참값 1이 나오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쉼표 참값 2가 나오고 쉼표. 여기는 거짓값이지만 나머지라고 해야 돼요. 거짓값. 가로 닫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몸무게가 문제 보면 BMI가 문제 볼까요? BMI가 20 미만이면 이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1 저체중 참 1 25 미만이면 이건 뭐예요? 25 미만이면 조건 2 정상 이건 참 2 나머지 그쵸? 이 거짓값이 이게 나머지 값이에요. 거짓값 나머지는 거짓값으로 표시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는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어요. if 가로 열고 쉼표 if 가로 열고 쉼표 가로 닫고 if 두 개 열었으니까 가로 두 개 닫아 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 BMI 체질량 지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몸무게 나누기 가로 파워 요때 파워 함수 써줘야겠죠. 파워 함수 안 써도 할 수 있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쓰는 거예요. 파워 가로 열고 키 나누기 100 쉼표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키 나누기 100한 값에 2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2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엔터. 그러면 뭐가 나와요? BMI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이 if 이 BMI가 if 가로 열고 20 미만이면 작다 20 미만이면 쉼표 뭐 해주란 얘기예요? 저체중. 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번 생에서는 저체중 될 일은 없습니다. 저체중 쉼표 if 가로 열고 또 써주기가 귀찮으니까 요거 요렇게 복사할게요. 요렇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에는 25 미만이면 작다, 25 미만이면 이건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나머지는 과체중. 자,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주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주면 됩니다. 엔터. 됐나요? 자, 정상. 부럽다, 그쵸? 가로 닫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과체중, 정상, 저체중. 저체중도 한 명 있네요. 저체중. 155에 40. 이거 저체중이네요. 키가 왜 이렇게 작죠? 다 185 제일 크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 3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요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알아두세요. 표 3에서 기록이 제일 빠른 시간을 찾아서 C23셀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표시하래요. 1시간 3분 14초. 이거 한번 몇 번 풀어보지 않았나요? 이러면 어떻게 한 번만에 알겠어요. 제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 귀에 이렇게 쏙 들어가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크게 잘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는 스몰은 뭐예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스몰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값 한번 구해볼까요? 제일 작은 값, 기록이 제일 작은 값은 스몰. 가로 열고 여기 드래그하고 쉼표 1 가로 닫고 엔터. 여러분 이게 원래 시간은 0과 1 사이에서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럼 이거 시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컨트롤 1 눌러서 제가 한번 시간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시간 그냥. 자, 이거 5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 그죠? 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가장 빠른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을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셀서식 바꾸면 안 돼요. 셀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1시간 3분 14초구나. 응? 이거 세미 마라톤인가 보다. 그쵸? 10km? 20km? 그쵸? 1시간이면 너무 짧잖아. 보통 2시간 걸리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자, hour는 뭐예요? hour는 hour는 가로 열고 시간에서 시만 추출해주고 는 minutes는 가로 열고 시간에서 분만 추출해주고 는 second. 가로 열고 시간에서 초만 추출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그럼 이제 블록을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여기서 hour. 이 스몰로 나온 그 시간, 스몰 함수를 통해서 나온 그 시간에서 C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근데 C만 추출해 주는데 여기다 보니까 시간하고 한 칸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는 앰퍼샌드를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앰퍼샌드. 그다음에 쌍따옴표하고 시간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앰퍼샌드.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네. 시간 한 칸. 이제 분을 추출해 줘야 돼요. minutes. 가로 열고 컨트롤 V. 자, 스몰로 나오는 시간에서 분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분하고 한 칸 띄고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분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또 앰퍼샌드. 이번에는 뭐예요? 초해 줘야 돼요. 그쵸? 초를 추출해 주려면 세컨드. 가로 열고 컨트롤 V. 자, 이 시간에서 가로 닫고 초만 적어주면 되네. 초는 이제 세컨드 함수를 통해서 표시됐으니까 초만 내주면 되네.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쌍따옴표 엔터. 됐네요. 1시간 3분 13초 이렇게 나왔네요. 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조금 시기 길 뿐이지 이해하는 데는 모르겠어요, 도통. 한 번만에 어떻게 알아요? 한 번만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셔야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번만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에 이걸 이해하고 터득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은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서울대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4에서 봉사시간, 견학, 면접점수, 봉사시간, 견학, 면접점수를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시오 했네요. 총점은 봉사시간 더하기 견학시간 곱하기 5 더하기 면접점수래요. 봉사시간이 이거네요. 봉사시간은 동그라미가 한 개이면 1시간으로 계산되는 거래요. 자, 견학시간은 소양댐이면은 5시간, 의암댐이면 3시간, 나머지는 2시간으로 계산해서 견학시간에 넣으랍니다. 카운트 함수와 if 함수를 넣으래요. 왜 if 함수를 넣어야 되죠? 요거다. 여기에 if 함수가 들어가네.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소양댐이면 자, 견학에서 소양댐이면 이건 if는 if. 그렇죠? 가로 열고. 자, 5시간은 뭐예요? 조건은 if 가로 열고 소양댐이면이 조건이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조건 1 5시간이면 참 1 의암댐이면 조건 2 3시간 그러면 이거는 참 2 나머지는 2시간 이건 거짓이 되는 거겠죠. 뭐 보나마나 는 if에서 가로 열고 쉼표 if에서 가로 열고 쉼표 가로 2개 닫아주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 돼요. 쭉 따라해보죠. 뭐 카운트하는 뭐예요? 카운트하는 함수는 카운트 범위는 이 범위에서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그거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문자든 날짜든 시간이든 숫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카운트는 중요해요. 카운트는 숫자, 날짜, 시간의 개수만 세주니까요. 자, 요거 총점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열어주고 봉사 시간은 카운트하니까 그쵸? 카운트 시간이니까 그쵸? 이렇게 여기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럼 2시간 나오겠네요. 가로 닫고 2시간. 자, 그 다음에 견학시간은 2% 해야겠네요. 그쵸? 자, 플러스, 이거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if 가로 열고 요 값이 는 뭐예요? 소양댐이면 소양댐이면 쉼표 5시간 5네 5 쉼표 if 가로 열고 자 여기 자 L15 값이 는 의암댐이면 의암댐이면 쉼표 뭐예요? 3시간 그다음에 나머지는 쉼표 나머지는 뭐 2시간 자 if 2개 열었으니까 2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 가로 열었잖아요. 그쵸? 요 가로 열었으니까 요 가로 닫아줘야 돼요. 자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5 해주고 곱하기 5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예요? 면접점수 더하기 면접점수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죠? 엔터 쉼표인데 쉼표 됐다 그쵸? 엔터 됐다 그쵸? 78점이네요. 자동 채우기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요거 뭐 그렇게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그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 4에는 표 5 하겠습니다. 표 5 자, 표 5에서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면서 매출액이 평균 이상인 매출이익의 합계를 D37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자, sumIf 함수는 뭐예요? 는 sumIf 함수는 여기에 합계 범위가 들어가요. 합계 범위.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쉼표. 조건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조건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합계 범위에 합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는 뭐 여러분 에버리지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사를 사용하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네, 그쵸? 자,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면서, 그럼 여기 문제에서 썸이프 함수를 이용한 인수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과일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조건 범위 1이네요. 바나나가 아니면서 이건 뭐예요? 조건 범위 조건 2죠. 죄송합니다. 조건 범위 1에서 조건 1. 바나나가 아니면서 조건 1이에요. 매출액이 이건 뭐예요? 매출액. 이거는 조건 범위 2예요. 평균 이상인 이거는 뭐예요? 조건이 매출액에서 평균 이상인 걸 찾아줘야 돼. 조건이 매출 이익액. 이건 매출 이익액은 뭐 이거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이 애가 맨 앞에 와야 돼, 그렇죠? 매출 이익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는 썸이프즈 가로 열고 과일에서 쉼표 바나나가 아니면서 쉼표 조건 2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에 우리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매출 이익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매출 이익액 전체 들어가고 쉼표. 자, 조건 범위 1. 자, 조건 범위 1에서 쉼표 뭘 찾는 거예요? 바나나가 아니면서 바나나가 아니면서 쉼표. 그쵸? 조건 범위 여기에서 바나나가 아니면서 쉼표. 또 뭐 매출액에서 평균 이상. 매출액을 들어가고 쉼표. 평균 이상. 여러분 비교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함수하고 비교연산자하고 함께 쓸 때는 앰퍼샌드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연산자에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맞죠? 평균 이상이니까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평균 이상인 걸 찾아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왜 어떤 거는 이 쌍따옴표를 하고 어떤 건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되는 거 A와 크거나 같다 B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함수든 무엇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숫자든 셀 주소든 수식이 들어간 거든 이렇게 A와 B가 정확하게 비교되는 게 있으면 쌍따옴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밖에 비교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 함수하고 쓰일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비교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현재 앞에. 자, 이렇게 하시고 썸이프즈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258,250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합계 범위 조건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조건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합계 범위의 합계입니다. 엔터. 네, 됐죠? 자, 분석 작업 1. 월별 너튜브 수입표에서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상반기 합계와 하반기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했네요. 자, 변동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이름 정의 C3셀은 환율, C3셀 이렇게 클릭하고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다가 환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환율 엔터. 근데 내가 이름을 잘못 정의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환율 클릭하고 편집 눌러서 이름을 수정해 주든지 범위를 수정해 주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C11셀은 상반기 수입, C11셀은 여기에 상반기 수입, C18셀은 하반기 수입. 됐나요?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상, 환율은 1,400원으로 설정하죠. 지금 환율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뀌는 값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시나리오 이름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여러 개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면 돼요. 지금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환율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환율 C3셀 선택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 데이터 탭에서 예측 그룹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을 뭐로 하래요? 환율 인상. 만약에 여기 변경셀이 C3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뭐 달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1,400원. 또 추가. 이번엔 뭐예요? 환율 인하. 확인. 1,200원. 확인 됐네요. 이제 요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요약해 주셔야 됩니다. 요약. 우리가 방금 만든 거 두 개, 그쵸?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또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즉 우리는 뭐예요? 환율의 변동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 수입과 하반기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확인. 네, 됐네요. 분석 작업 1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졌네요. 네, 됐습니다. 분석 작업 1 했고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목표표 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1학기 중간고사표에서 김시민의 전체 평균이 60점이 되려면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그대로 돼요. 전체 평균은 수식 셀이 됩니다. 60점은 뭐예요? 찾는 값입니다. 국어 점수는 뭐예요? 값을 바꿀 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식 셀 지우고 전체 평균 G11이 그렇죠. G11이 맞죠? G11이 몇 점이 되려면 60점이 되려면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점수 D8 값을 바꿀 셀 클릭하고 D8을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D8 확인. 60점이 되려면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점수가 50점이 돼야 되네요. 그쵸? 50점이 돼야 됩니다. 여기 50점이 돼야 되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비웃어 줄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은 뭐 맨날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크로 작업은 뭐예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매크로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C5, C10 영역에 받은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환율 계산, 받는 금액은 너트뷰 수입 곱하기 환율이네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환율 계산. 계산 됐다, 그쵸? 환율 계산.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자, C5셀 선택하고는 너트브 수입 곱하기 환율. 환율은 뭐 해줘야 돼요? F4 눌러서 고정해줘야 돼요. 엔터. 맞나요? 나누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 다 제가 다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그쵸? 기록 중지하고, 자, 이거 컨트롤 Z에서 제대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개발 도구에 보면 매크로가 있어요. 매크로 클릭해서 환율 계산 요거 있잖아요. 그쵸? 요거 클릭하고 삭제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환율 계산. 됐다, 그쵸? 확인. 자, 다음에 C5셀 선택하고는 자, 너트브 수입 나누기 환율이네. 너트브 수입 나누기 환율. 엔터. 됐다, 그쵸?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트북 환율에다가 F4를 눌러줘야 돼요. 그쵸? 자, 다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들어가서 환율 계산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왜 이럴까요? 자, 환율 계산 됐죠? 자,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자, 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한 것도 그냥 올라갑니다. 는. 자, 너트뷰 수입 나누기 환율. 그다음에 F4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환율은 엔터.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자, 단추를 동일 시트의 23F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환율 계산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환율 계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 들어가서 컨트롤 그룹의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하고 Alt키 눌러서 23F4 드래그 해주고, 자, 환율 계산 있네.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이 텍스트를 환율 계산으로 하라 그랬어요. 환율 계산. 네, 됐네요. 자, A4, C4 영역의 셀 스타일 출력을 지정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래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A4, C4 드래그하고 홈 탭에서 스타일 그리고 셀 스타일에서 출력.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빗면을 동일 시트의 2627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삽입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빗면 FU26F7 자, 이름을 서식. 반드시 도형은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식 확인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매크로에서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차트 작업. 자, 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구독자 계열은 차트에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고, 그럼 구독자 계열은 차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래요. 차트 선택하고, 자, 차트 필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구독자 이거 돼 있다 그쵸? 구독자 체크 해제하고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추정 수익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추정 수익 요 차트 이렇게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범내에서 범내를 추정 수익 있는 부분을 2번 클릭해서 추정 수익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추정 수익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다 그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네요. 기본 세로축의 값을 거꾸로 설정하시오. 기본 세로축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축 서식 들어갑니다. 축 서식. 그러면 여기 축 서식 보이죠? 여기서 값을 거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고, 혹시 여기 있지만 없으면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차트 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쓰고 A1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은 그림과 같이 입력, 기본 세로축은 B3셀과 연동하고 보조 세로축은 D3셀과 연동한 후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하래요. 오랜만에 스택형 나왔네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하죠. 먼저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상반기. 자, 플러스 눌러서 여기 차트 요소 눌러서 차트 축 제목이다. 축 제목 그쵸? 기본 가로 축 제목이고 상반기.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이고 조회수.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 제목 이렇게 보조 세로 여기다 그죠? 3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조 세로 축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상반기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들어가겠습니다. 보조 세로축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이 보조 세로축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제목 서식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크기 및 속성 여기 크기 및 속성 클릭하고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조회수 연동이래. 연동 맞죠? 오 큰일 뻔했네. 기본 세로축은 B3셀과 연동. 기본 세로축 클릭하고 는 쓰고 B3셀과 연동하래. B3셀 클릭하고 엔터. 됐습니다. 또 이거 먼저 연동부터 할까요? 자, 보조 세로축 제목 선택하시고 선택했어요? 테두리 선택해 주세요. 는 쓰고 수식 입력줄에 는 쓰고 그 다음에 D3셀과 연동하래. D3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 이거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제목 서식 들어간 다음에 여기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좁고 스택형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네. 조회수 계열의 6월 항목의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요거네 그쵸? 자 클릭하고 자 6월 데이터 한번 조회수에서 6월 데이터 한 번 더 눌러서 6월 항목만 선택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됩니다. 됐네요 그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알아서 기본적으로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됐습니다. 기본주 가로 눈금선을 파선으로 지정하시오. 이게 기본주 가로 눈금선이에요. 여러분 눈금선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눈금선 선택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채우기 및 선에 들어가면 선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대시 종류를 이렇게 파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그럼 이게 파선으로 바뀝니다. 네. 됐어요. 방 같다. 그쵸?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